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WI ETF 마이너스 0.42%, 코르가 오늘 변동성 아래쪽이고요. 야간 선물 0.07% 상승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향방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랑 엊그제 뉴욕 증시가 다 올랐는데 네. 코스피는 좀 영 시원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데요.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 약세, 또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또 코스피 코스닥도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미국 시장이 좀 급락할 때 한국 시장은 계속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의 급락 이후에 또 지난주에 만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미국 시장 되돌림이 나오는 전형적인 좀 수급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상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급락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한국 시장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정치적인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하고 어제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관세 이슈와 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대차도 음봉이 났고요. 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다 음봉이 났습니다. 다만 기관 외국인들은 전부 다 사실 큰 틀에서의 수급 플레이는 별로 의미는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약화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이 정치 불확실성을 조금 지나고 나서 좀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공매도 또 재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금이 있더라도 좀 매수는 좀 꺼리게 만드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별적인 종목에 호재가 있더라도 좀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차익 실현하려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구간만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지금 수출 데이터라던가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이런 쪽이 주가가 내리니까 업황 자체가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으실 뿐이지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은 선물도 상승이었는데 네. 코스피가 시초가는 상승이었지만 좀 음봉으로 마감되는 양상이었고요. 종목들도 좀 그런 양상이 컸어요. 현대차가 또 대표적일 텐데요. 31조 통큰 투자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가장 선두로 발빠른 대처를 했다라는 거. 뒤이어 다른 기업들도 투자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의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음봉의 모습,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차익 실현 기회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현대차 포함해서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 다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 싼 기업이다. 특히나 뭐 현대차 관련 우선주 좋아하시는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마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결국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으로 공장 이전하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2차 전지가 먼저 그랬었고 지금 현대차도 지금 그러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조금 업황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개별 기업으로는 좋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장기적으로는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없다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좀 세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에가 장전거래가 없고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하다 보니까 대체거래소는 6% 이상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기회로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서 차익 실현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주들 뭐 이제 좀 중소형주들은 상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 여파는 사실 저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서 코르라던가 이제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 뭐 한국 상장 지수들 좀 보여주셨지만 어제 결과에 대한 반영이라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밀렸으면 또 반등 나오는 뭐 추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쉽지 않은 흐름이 오늘도 아마 어제 이어서 되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으로 좀 매수는 꺼리게 만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네요. 그런데 뭐 분위기가 뭐 급락으로 이어지질 않고 이 기회만 좀 잘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공매도 또 단골 손님, 바이오, 2차 전지, 대차장고 급증 종목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서 지난 2021년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될 당시에도 제약바이오 업종은 약세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매도와 관련된 일단 공매도의 기본적인 매매 방법은 내려가는 주식에 사실 더 많이 공매도를 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공매도를 엄청난 수익을 내기보다는 시장에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게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높은 주식이라고 해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내려가는 주식이라고 해서 안 나오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업황이 사실 가장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사실 공매도가 더 계속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던 기간 동안 공매도를 대신해서 주식 선물들로 많이들 해지를 하고 최근에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날 변동성들이 꽤 높았던 게 위클리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변동성들이 이런 부분들 주식 옵션이라든가 주식 선물로 해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저는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이미 해왔고 그리고 어차피 선물로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물로 좀 넘어온 부분들 그렇다 보면 오히려 수요일날 목요일날 극심한 변동성 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중립적인 영향으로 보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하시던 투자 너무 공매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하시던 투자 그대로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듣기 전에 이 중국과 관련한 소비주, 식품주, 화장품주, 엔터주 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순환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엔터주는 그럼 어떤가요? 엔터주도 올해 상반기 이제 한한령 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마다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제도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이제 중국에서 로드쇼 한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이제 확장되고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글로벌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관세에 영향이 별로 없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변동성에서 좀 편안하게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 주식들은 좀 종목의 변동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이나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개시되면 일정 부분 물량은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같이 공매도가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공매도가 뭔가 그 업종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업종에다 공매도를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갑자기 뭐 기술 수출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선박 수주가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공매도 입장에서도 손실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의 공매도를 쉽사리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2차 전지 섹터 한창 좋을 때 그때 공매도로 인한 공매도 하우스들의 이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상향인 섹터 지금은 사실 어제도 보면 계속 반대 매매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인 섹터들은 사실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위에 있다, 수익 난 게 있고 손실 난 게 있다라고 하면 수익 난 거는 버티시고 손실 난 거를 파시는 게 지금은요. 오히려 그 전략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 줄 때 위에 있는 종목들이 더 세게 반등 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건 뭐 개인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그런 전략이 더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우상향인 섹터에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향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 세워졌습니다.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